피폴은 화면마다 함정과 적이 이어지지만 보상은 드물고 잘못 움직이면 점수가 깎이는 아타리의 대표적인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게임입니다. 기존 강한 에이전트 R2D2와 R&D조차 이 논문에 비교해서 평균 점수가 0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네버 기브 업, 줄여서 NGU는 사람 시연이나 손으로 만든 지도 없이 평균 8,400점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최종 점수보다 이동 경로에 있습니다. NGU는 32는 한 에피소드에서 평균 46개 방을 방문했고 첫 외부 보상을 받기 전부터 14개 방을 건넜습니다. 이 영상은 AI가 새 화면을 한번 보고 끝내는 대신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 최근에 본 장소를 기억하고 탐험 강도가 다른 32개 폴리시를 한 신경망 안에 만든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결과가 모든 아타리 게임에서 우승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와 새 게임에 적용할 때 점수 외에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도 구분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큐리오시티 방법은 학습 전체에서 처음 보는 상태에 큰 보너스를 주고 반복해서 본 상태에는 점점 작은 보너스를 줍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지만 스파스 리워드 게임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초반 방은 수천 번 지나쳤더라도 그 방을 다시 통과해야 더 먼 미지의 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 노벨티만 쓰면 출발점과 복도는 이미 익숙하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잃고 에이전트는 먼 목표로 가는 경로 자체를 반복할 동기를 잃습니다. NGU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평생 처음 본 장소인가가 아니라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미 방문했는가를 따로 계산하면 어떨까? 에피소드가 새로 시작되면 기억을 비우기 때문에 어제 수천 번 본 첫 방도 오늘의 긴 탐험 경로에서는 다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설계 덕분에 노벨티가 학습 후반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매 에피소드마다 깊은 경로를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NGU의 첫 번째 핵심은 에피소딕 메모리입니다. 에피소드 시작 시 메모리 M은 비어 있습니다. AI가 화면을 볼 때마다 관측을 임베딩으로 바꿔 메모리에 추가하고 현재 임베딩이 메모리 속 최근 상태들과 얼마나 다른지 계산합니다. 이미 이번 런에서 여러 번 본 상태와 비슷하면 인트린직 리워드가 작아지고 처음 도달한 상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너스가 커집니다. 따라서 같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한 방에서 빙빙 도는 행동은 빠르게 매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문을 넘어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큰 신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메모리가 초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런의 방문 횟수 때문에 첫 구간이 영원히 무가치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억은 장기 저장소가 아니라 현재 생존 경로의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피폴처럼 한 번의 런 안에서 긴 방 순서를 이어야 하는 게임에 특히 잘 맞는 이유입니다. 화면 픽셀의 차이를 그대로 노벨티로 쓰면 쓸데없는 변화에 속을 수 있습니다. 게임 타이머가 움직이거나 배경 물체가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매 프레임 새 상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NGU는 관측을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로 압축하기 위해 인버스 다이내믹스를 학습합니다. 연속한 두 화면을 입력하고 그 사이에 AI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마치도록 샵 네트워크를 훈련합니다. 액션 예측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어 위치, 사다리 진입, 점프 결과는 임베딩에 남고 AI 행동과 무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 아이디어는 노벨티를 예쁜 화면 차이가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달라진 상태 차이로 제한합니다. 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논문은 피폴 화면의 타이머가 여전히 가짜 노벨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블 임베딩은 잡음을 줄이는 장치이지 의미 있는 상태를 완벽히 분리하는 보증은 아닙니다. 현재 임베딩이 얼마나 새로운지는 K 최근접 비율로 계산합니다. 메모리 M에서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까운 K의 임베딩을 찾고 거리 기반 커널의 유사도를 더해 슈도 카운트를 만듭니다. 가까운 이웃이 많으면 이미 비슷한 상태를 자주 봤다는 뜻이고 에피소딕 인트린직 리워드는 그 카운트의 제곱근에 반비례해 작아집니다. 반대로 주변 이웃이 적으면 보너스가 커집니다. 이그젝트 픽셀 매치가 아니라 임베딩 거리이므로 약간 다른 위치나 애니메이션 프레임도 비슷한 상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논문은 최소 카운트 상수 0.001과 거리 커널의 엡실론 1.-3을 사용하고 게임마다 임베딩 거리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를 K번째 이웃 거리의 이동 평균으로 정규화합니다. 화면에서는 이것을 현재 방 주위에 모이는 기억점과 점이 빽빽해질수록 줄어드는 보너스 게이지로 보여주겠습니다. NGU는 에피소딕 노벨티만으로도 동작하지만 선택적으로 라이프롱 노벨티를 곱합니다. 장기 신호에는 R&D를 사용합니다. 고정된 랜덤 네트워크의 출력을 프리딕터가 얼마나 잘 맞히는지 보고 오랫동안 드물게 본 화면에서 프레딕션 에러가 크면 탐험 보너스를 키웁니다. 최종 인트린직 리워드는 에피소딕 리워드의 정규화된 라이프롱 F액터를 곱하며 논문은 과도한 증폭을 막기 위해 최대 배율 L을 5로 고정했습니다. 짧은 시간축에서는 이번 에피소드의 반복을 막고 긴 시간축에서는 학습 전체에서 낯선 영역을 강조하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피폴에서는 R&D가 오히려 데이터 이피션시를 낮췄습니다. 방들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고 타이머가 가짜 노벨티를 만들며 R&D 에이전트가 위험 요소와 계속 상호작용하는 성향도 원인 후보로 제시됩니다. 장기 노벨티가 항상 이득이라는 단순한 결론은 아닙니다. 인트린직 리워드를 계속 주면 탐험은 유지되지만 최종 점수를 최대화해야 할 순간에도 새 장소만 찾을 수 있습니다.
NGU는 이 충돌을 하나의 고정 베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UVF-AQ 함수를 사용해 탐험 보너스 가중치가 다른 n개의 밸류 함수를 한 신경망에서 학습합니다. 베타형은 0이라 외부 보상만 보는 익스플로이트 폴리시이고 가장 큰 베타는 0.3이라 강한 익스플로레이션 폴리시가 됩니다. 실험의 전체 모델은 N은 32개의 단계적인 믹스처를 사용합니다. 신경망의 컨볼루션, LSTM과 많은 가중치는 공유하지만 베타 원핫, 이전 액션, 이전 인트린직 리워드와 익스트린직 리워드가 입력에 추가됩니다. 탐험 폴리시가 배운 표현과 기술은 공유 가중치를 통해 익스플로이트 폴리시로 전달됩니다. 논문 어블레이션에서는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게임 평균에서 믹스처 수를 늘리는 것이 도움을 줬지만 베타가 0.2로 너무 낮거나 0.5로 너무 높으면 베타 0.3보다 성능이 나빴습니다. NGU의 기반은 리커런트 리플레이 디스트리뷰티드 DQN인 R2D2입니다. 컨볼루션 뒤 LSTM이 에피소드의 액션과 리워드 히스토리를 요약하고 여러 액터가 병렬 환경에서 서로 다른 베타 믹스처로 행동하며 리플레이의 경험을 쌓습니다. 학습에는 트랜스폼드 리트레이스 더블 Q러닝을 사용합니다. 탐험 폴리시는 인트린직 리워드가 촘촘하므로 더 짧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익스플로이트 폴리시는 먼 외부 보상을 보도록 더 큰 디스카운트 팩터를 연결합니다. 흥미로운 어블레이션은 다른 베타 액터가 모은 데이터를 절반씩 섞는 크로스 믹스처 레이쇼 0.5가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평균을 약간 해쳤다는 점입니다. 향상은 데이터를 무조건 섞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행동 성향이 같은 네트워크 가중치를 공유하면서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분산 액터 수만 늘린 시스템이 아니라 각 액터에게 명시적으로 다른 탐험 목적을 부여한 구조입니다. 핏폴 결과를 행동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NGU는 32는 에피소드당 평균 46개 방을 탐색했고 첫 외부 보상을 얻기 전에 14개 방을 건넜습니다. 점수가 없는 긴 구간에서도 에피소딕 보너스가 다음 방으로 가는 동기를 유지했다는 직접적인 중간 증거입니다. 테이블 1에서 R2D2, 리트레이스는 평균 마이너스 3, 5점, R2D2 플러스 RND는 0.5점, RND는 마이너스 3점이었습니다. NG6대는 32는 평균 8,400점, NG6대는 하나, 은 9, 사용 0점이었고, RND를 뺀 NG6대는 하나, RND는 15,200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N은 32가 모든 설정에서 최고는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핏폴에서는 탐험과 점수 행동이 비교적 비슷해 단일 폴리시가 더 단순하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결과는 32개 폴리시가 마법이라기보다 에피소딕 메모리와 탐험 목적 분리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논문은 그래비타, 몬테주마의 리벤지, 핏폴, 프라이빗 아이, 솔라리스, 벤처 6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게임을 따로 비교했습니다. NGU는 모든 게임에서 당시 강한 베이스라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평균 리턴을 냈다고 보고합니다. NGU는 32는 프라이빗 아이에서 10만 점으로 휴먼 69,600점과 베스트 베이스라인 11, 000점을 크게 넘었고 몬테주마의 리벤지에서는 2령, 400점, 그래비타에서는 14, 200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아타리 57에서는 휴먼 노멀라이즈드 중앙값 1354.4%였고 57개 중 51개에서 휴먼 레벨을 넘었습니다. 다만 R2D2의 전체 중앙값 1920.6%보다 낮았습니다. NGU의 강점은 전체 최고 중앙값이 아니라 스파스 리워드 게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댄스 리워드 게임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균형입니다. 서로 다른 집계 기준을 섞어 NGU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댄스 리워드 게임에서는 세어드 익스플로레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NGU는 32는 퐁 19, 6점으로 정상적인 익스플로이트 폴리시를 회복했지만 브레이크아웃 532, 58점과 빔 라이더 6, 8, 700점은 R2D2의 837.7점과 188, 200점보다 낮았습니다. 저자들은 인트린직 시그널로 학습한 세어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익스플로이트 믹스처에 조금 간섭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몬테주마의 리벤지에서는 반대로 강한 익스플로레이션 폴리시가 익스플로이트 폴리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냈습니다. 0.0점 이상을 위해 두 번째 레벨까지 이어지는 긴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필요해 탐험 기술을 점수 폴리시가 흡수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핏폴에서는 화면 타이머와 서로 비슷한 룸이 노벨티 추정을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NGU는 스파스 리워드를 해결하는 일반 보증이 아니며 임베딩이 무엇을 새 상태로 세는지와 베타별 행동 차이를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새 게임에 NGU를 적용한다면 같은 R2D2 100본, 같은 시드와 트레이닝 버짓으로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야 합니다. 에피소드별 유니크 컨트롤러블 스테이트 수, 첫 외부 보상까지 지난 룸 또는 체크포인트 수, 같은 구역 재방문 비율, 위험 요소와 반복 상호작용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베타별 폴리시가 실제로 다른 경로를 택하는지 트레젝터리 히트맵으로 확인하고 베타정 익스플로이트 폴리시가 탐험 폴리시의 기술을 흡수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점수가 올랐지만 유니크 스테이트와 퍼스트 리워드 디스턴스가 그대로라면 최적화 효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방을 방문했지만 점수가 떨어지면 탐험 과다나 노벨티 오류일 수 있습니다.
배경 애니메이션을 끄거나 타이머를 가려 임베딩 민감도를 비교하면 가짜 노벨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코어, 스테이트 커버리지, 루트 뎁스, 노벨티 소스 내 축이 함께 움직여야 NGU가 왜 좋아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